8살짜리 딸을 잃어버렸던 가족이 40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실종 신고도 해보고 딸이 자주 다니던 곳, 온갖 시설을 뒤졌지만 끝내 못 찾고 사실상 자포자기했던 가족은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선택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꿈에도 그리던 딸을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육진 변호사님과 함께 실종자를 찾아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보면 아버지가 올해 76이더군요. 네네. 40년 전이면은 30대 중반인데 네. 8살짜리 딸과 헤어진 거네요. 그때. 네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98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이브. 네. 천안에서 그 딸이 집을 나갔어요. 그냥 뭐 단순히 놀러 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딸이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40년 전이니까 37살, 네. 딸은 8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셋째 딸이었는데 6남매 중에 셋째 딸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그 사정이 있었냐면 지적 장애가 좀 있는 3급 그런 약간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아이였는데 그렇군요. 나이는 8살이었지만은 실질적인 그 정신 수준은 한 5살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집 잠깐 나가서 길을 잃었어도 주소를 알았거나 하다못해 아빠 엄마 이름을 알았으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네. 그런데 아빠 엄마 이름을 갖다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지 못했는데 집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딸을 찾으려고 네. 온갖 뭐 고아원도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다가 이번에 40년 만에 정확히는 39년 만에 딸을 되찾게 된 겁니다. 그 40년 동안 못 찾았는데 이번에 네네. 찾을 수 있던 방법은 네네.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유전자였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 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2005년이요. 네네. 어떤 법이냐면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네. 이런 법이 그 제정이 돼서 경찰청장이 이렇게 실종된 아동들, 네. 그 이때 이제 아동이라고 하면은 실종 당시에 18살 미만인 사람,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네. 아동 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전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법에 따라서 2006년 12월 26일 날 네. 이 그 여성분이 그 등록을 갖다가 했었던 거죠. 실종된 여성. 실종된 딸이 여성. 그랬다는 거죠. 네네. 네. 그 딸이.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조금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알았으면 한 10몇 년 전에 찾을 10몇 수 년 있었겠네요. 전에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유전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유전자 등록을 하고 네네. 딸도 유전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유전자 등록을 경찰서에 가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네. 실종 아동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아무 유전자나 경찰이 딱 잡아다가 등록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실종의 그런 그 상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아동들 또는 성인이 됐더라도 실종 당시에 아동이었던 사람들은 네.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경찰청장이 유전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제 유전자가 등록이 되어 있어도 그것과 매치가 되는 부모님이나 네. 형제 자매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아버지가 그냥 경찰서를 찾아간 거예요. 천안에 있는 동남 경찰서를. 그러니까 경찰이 아 이런 게 있다, 이런 제도가 있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그 유전자 등록을 해 보시라 이렇게 70대 아버지한테 조언을 갖다가 했는데 6월 13일 날 등록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딸을 찾은 거는 11월 1일이니까 불과 3, 4개월 만에 찾은 거죠. 그러네. 6월 달에 등록을 했는데 금방 찾았군요. 40년 동안 못 찾았는데.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등록된 유전자를 대조하는 작업은 네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 유명한 국과수에서 한 거죠. 아, 이걸 국과수에서 예, 하는 거군요. 국과수에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냥 아마 자동적인 프로그램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보니까 그 지금 최근에 등록한 6월 달에 등록한 아버지의 유전자와 굉장히 유사한 유전자가 그 서울시 여성보호센터에서 채취된 네. 그런 유전자가 있다.
그런데 그 관할 경찰서가 어디냐면은 수서 경찰서다. 네. 그런데 말이 조금 재미있어요. 이 두 그 유전자 사이에 친자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지 못하겠다. 배제하지 못하겠다. 예, 그러니까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이야기인데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가능성이 훨씬 상당한 높은 거죠? 높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과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여자를 갖다가 찾았던 거죠. 찾아다닌 거죠. 경찰이 이제 그거를 확인을 했으면 그때 바로 상봉이 이루어진 게 아니던데요. 근데. 네네. 네. 어떻게 된 그런데 겁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여성분이 네. 1991년부터 2017년까지는 서울시 여성보호센터에서 살았어요. 장애가 있으니까 그랬던 네네. 것 같아요. 살았는데 갑자기 근데 이제 그 서울시 여성보호센터에서 유전자 등록을 2006년도에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여성분이 2017년 말에 한 이맘때쯤에 스스로 나왔어요. 자진 퇴소. 네. 2년 그래서 전에. 어디로 갔냐면은 중구에 있는 중림동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고시원에서 생활을 갖다가 한 거죠. 고시원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중림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으로 등록해가지고 그 뭐 일정한 지원을 갖다가 받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않으니까 휴대폰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카드도 분실을 갖다가 했고 네. 무엇보다도 이름을 또 그 사이에 바꾼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런데 아주 소설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제가 아까 인커멘트도 했습니다마는 네네. 유전자 대조 기술이 있어서 네네. 쉽게 찾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쉽게 찾은 게 절대 아니군요. 절대 아닙니다. 네. 그게 그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수서 경찰서에 여자 청소년 수사팀이 있거든요. 네. 거기 팀장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병호 팀장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네. 갑자기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 말이죠. 네.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울역에 가면 다시서기 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다시서기 센터. 네네. 예.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노숙자를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름은 김미영 씨로 나오는데 그 김미영 씨 사진 그때 그 여성복지센터에서 그 있었겠죠. 네네. 그 사진을 갖다가 다시서기 센터에 보여주면서 혹시 이 여성분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는 이분이 지금 노숙 생활을 하는지 아닌지 몰랐던 몰랐던 상태에서 상태죠. 이걸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군요. 네네. 그런데 웃긴 그 재미있는 게 이 다시서기 센터를 그 현 팀장이 찾아간 시간이 네. 5시 40분이었거든요. 불과 2시간 반 만에 아 그런 여성분을 발견을 갖다가 했다. 밤 8시에 찾은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연도 겹쳤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겠군요. 네네. 사실 이제 40년이면은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강산 4번 정도 변했을 시간인데 네네. 두 사람이 서로 알아봤습니까? 부모하고 딸하고? 그러니까 8살 때 잃어버린 딸인데 네. 이제는 47살이 된 거예요. 39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진을 아버지한테 보내줬대요. 찾은 사람의 사진을. 네네. 네. 그 이렇게 딸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을. 그런데 아버지가 사진만 딱 봤을 때에는 얘가 내 딸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다시서기 센터 직원들이 담당자들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요즘은 핸드폰에 네. 화상 그 네, 영상 연결할 통화할 수 수 있, 있죠. 영상 통화할 네. 수 있잖아요. 영상 통화를 딱 연결을 갖다가 했는데 영상 통화를 하는 순간 아버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네. 내 아빠구나 내 딸이구나 이게 그때 느낌이 확 왔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만나는 장면의 영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경찰이 지금 사진 몇 장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만났을 당시에 좀 감동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네. 뭐가 감동적이냐면요. 근데 이제 그 딸이 아버지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네. 노숙자였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빠 엄마한테 내가 이쁘게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이에 샤워를 하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었대요. 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천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천안으로 갔으면 아마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천안에서 서울역까지 KTX로 3, 4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럼요. 네. 그냥 그걸 갖다 확인하고 그냥 득달같이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딸은 엄마 아빠한테 지저분한 모습 보여주면 엄마 아빠가 그 실망하고 마음 상하고 속상해 할까 봐 그 사이에 깨끗하게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딸이 양손잡이였다. 네네. 그리고 손톱 깨무는 버릇이 있었다. 이게 그대로더라. 지금 네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거 굉장히 훈훈한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네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실종 가족을 가지고 있는 찾고 네네. 있는 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도 유전자 검사, 유전자 대조 방법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많이들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번 기사를 통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알게 된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도가 2005년부터 거의 15년 동안이나 시행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사실을 잘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이미 1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정돼서 네.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실종된 사람 숫자가 4만 3천 명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4만 3천 네. 명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근데 또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그 미인가 시설 같은 경우에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후원금도 들어오고 또 나라에서 기초 그 수급 생활자 그런 지원금도 들어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진짜로 친부모나 형제를 만나게 하는 것들을 막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 의심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실종 아동법의 7조에 미신고 보호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훈훈한 소식이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 많습니다. 유전자 등록 잊지 말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